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전쟁 시리즈 일흥대전 유현덕 2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년 봄, 서주의 바람은 자유와 희망의 냄새를 실어 날랐다. 유비는 조조의 철저한 감시망을 뚫고 서주로 돌아와 차주를 단칼에 처단하며 성을 되찾았다. 성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현덕공이 돌아오셨다.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유비의 이름 석자를 부르며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를 만난 듯 기뻐했다. 유비는 성루에 올라 백성들을 바라보며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한실의 영광을 되찾고 백성의 평안을 위해 싸우자.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기쁨은 짧았다. 조조는 유비의 탈출 소식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현덕이 감히 내 소나귀를 벗어나다니. 그는 즉시 정예 부대를 소집해 서주로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마치 먹구름처럼 몰려왔고 그 기세는 산을 무너뜨릴 듯했다. 유비의 군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관우는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형님,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외쳤고 그의 칼날은 적병을 갈랐다. 장비는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이놈들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맹렬히 포효했다. 그의 창은 번개처럼 적을 찔렀다. 그러나 조조의 군세는 압도적이었다. 병사들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유비의 군대는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유비는 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형제들, 더는 희생할 수 없다. 목숨을 건져야 한다. 그는 결국 합의로 후퇴를 명령했다. 하지만 합의마저 조조의 치밀한 포위망에 갇혔다. 유비는 성벽 위에서 적군의 깃발이 끝없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또다시 백성을 지키지 못했구나. 결국 그는 서주를 잃고 하북의 황량한 들판으로 도망쳤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한실의 운명과 백성들의 고통으로 가득했다. 내 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황실을 지키려면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 그는 하북의 패자 원소를 떠올렸다. 원소는 하북을 장악한 강력한 군주로 천하의 인심을 얻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유비의 명성과 한실 종실이라는 정체성을 높이 평가했다. 유비가 하북에 도착하자 원소는 성대한 연회로 그를 맞았다. 현덕공, 멀리서 오셨소. 한실의 후예를 뵙게 되어 영광이여. 원소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유비의 인덕은 내 세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비는 그의 속내를 읽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췄다. 원공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요. 그러나 원소의 수하 장수들은 유비를 경계했다. 알량은 저자가 우리 주공의 명성을 가로채려 한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문추는 유비는 약한 자일 뿐이다. 어찌 믿겠나? 비웃었다.
유비는 이를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원소의 보호가 내 생존의 유일한 길이다. 그는 원소의 군영에서 조용히 지내며 기회를 기다렸다. 밤마다 그는 홀로 앉아 한실의 미래를 생각하며 내가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것이다. 결연한 자세로 다짐했다. 원소는 유비를 이용해 조조에 대항하려 했다. 어느 날 그는 유비를 불러 말했다. 현덕공, 조조를 치는데 힘을 보태시오. 한시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원소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는 단지 내 이름을 이용하려 할 뿐이다. 내 길을 찾아야 한다. 유비는 원소의 군영에서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직접 말을 걸며 우리는 한시를 위해 싸운다. 두려워 말라. 따뜻한 어조로 격려했고 백성들에게는 쌀과 옷감을 나눠주며 위로했다. 한 소녀가 유비에게 매달리며 현덕공, 우리를 지켜주세요. 절박하게 울부짖자 유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약속한다. 너희를 반드시 지키겠다. 인자한 미소로 답했다. 그의 따뜻한 말은 백성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었다. 한편 하비에서는 관우가 성을 지키다 조조의 포위망에 갇혔다. 조조는 관우의 용맹을 높이 사며 운장은 천하의 호걸이다. 이런 인재를 죽일 수 없다. 앞날을 위하여 살려두기로 생각했다. 그는 관우를 생포하려 했고 관우는 유비의 처자와 백성들의 안전을 조건으로 항복했다. 조공, 내 목숨은 상관없소. 하지만 형님의 가족과 백성들을 지켜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조조는 그의 의리에 감탄하며 운장의 충성은 참으로 대단하다. 감탄스럽게 외쳤다. 그는 관우를 편장군에 임명하고 금은보화와 적토마를 하사했다. 관우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단호히 말했다. 조공의 후대에 감사하나 내 마음은 유비 장군께 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요. 조조는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이자는 회유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생각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운장, 내 곁에서 공을 세우시오.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달랬다. 관우는 조조의 군영에서 매일 유비를 떠올렸다. 그는 홀로 앉아 청룡 언월도를 닦으며 형님, 어디 계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간다. 마음속 깊이 거듭 다짐했다. 그는 호로관에서 화웅을 베던 날을 떠올리며 내 의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다잡았다. 200년 관도에서 조조와 원소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원소의 선봉 알량은 조조군을 포위하며 무서운 기세를 떨쳤다. 알량은 원소의 충신으로 거만했지만 무예가 뛰어났다. 그는 조조의 군대는 내 창 아래 무너질 것이다. 호기롭게 호언장담하며 적진을 휩쓸었다. 조조는 관우를 불러 말했다. 운장, 알량을 쳐라. 내가 이기면 천하에 내 이름이 울릴 것이다. 관우는 말 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공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지만 내 충성은 형님께 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다. 그는 적진으로 돌진하며
청룡 언월도를 번개처럼 휘둘렀다. 알량, 여기서 끝이다. 그의 일격에 알량은 목이 잘려 쓰러졌다. 원소군은 혼란에 빠졌고 조조는 이를 보며 운장은 천하무쌍이다. 뛸 듯이 기뻐하며 그를 한수정 후에 봉했다. 하지만 관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유비가 원소 휘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형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는 조조가 준 모든 관작과 상을 봉인죄로 남겨두고 유비의 처자들을 보호하며 떠났다. 조공, 은혜는 갚았소. 이제 형님께 간다. 그의 결심은 굳건했다. 관우의 여정은 험난했다. 조조의 세력권을 벗어나기 위해 그는 5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동령관에서 공수는 운장, 조공의 명을 어기다니 칼을 뽑았지만 관우는 내 길을 막는 자는 베겠다. 단칼에 그를 쓰러뜨렸다. 낙양의 맹타는 네가 감히 조공을 배신하느냐. 큰 소리로 외쳤지만 관우의 칼날은 망설임 없었다. 사수관의 한복, 형양의 변이, 황하도구의 왕식과 진기는 차례로 그의 칼 아래 쓰러졌다. 형님께 가는 길 누구도 막지 못한다. 관우의 외침은 하늘을 울렸다. 이 오관 참육장은 그의 무용과 의리를 천하에 알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고독했다. 매일 밤 그는 별을 보며 유비의 안부를 빌었다. 형님, 무사하셔야 한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과 외로움이 공존했다. 조조는 관우의 떠남을 듣고 운장의 의리는 참으로 대단하다. 진심으로 감탄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품었다. 유비와 다시 뭉치면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는 관우를 쫓으려 했지만 결국 그의 의리를 존중하며 보내주었다. 관우의 심리는 복잡했다. 조조의 후대는 진심이었다. 그는 조조의 진영에서 따뜻한 밥과 좋은 말을 받으며 이자는 나를 진정 아낀다. 피부로 그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유비와의 도원결의는 그 무엇보다 무거웠다. 그는 호로관에서 화웅을 베던 날, 소패에서 굴욕을 참던 순간을 떠올렸다. 조조의 편안한 생활은 유혹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유비와의 고난을 그리워했다. 형님 곁이 내 자리다. 오관 참육장의 길은 위험했지만 그는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내 칼은 형님을 위해 휘둘러진다. 그의 결단은 단호했다. 유비는 원소의 진영에서 관우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운장, 내게로 온다니. 그는 장비와 함께 형제들이여 곧 다시 뭉치자고 다짐했다. 원소는 이를 보며 유비의 의리는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경계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말했다. 현덕공, 운장이 오면 더 강해지겠소. 유비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원소는 나를 이용하려 하지만 내 목표는 한실의 부흥이다. 운장이 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관우는 오관 참육장 도중 황하도구에서 한 늙은 어부에게 배를 빌렸다. 어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 조조의 추격병이 강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관우는 담담히 답했다. 내 형님께 가는 길이다. 어떤 추격병도 두렵지 않다. 그는 어부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도움은 잊지 않겠다. 고마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부는 그의 당당한 기세에 감복하며 배를 내주었다. 강을 건너며 관우는 물결을 바라보며 유비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형님, 그날의 맹세가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한편 유비는 원소의 진영에서 백성들에게 쌀과 옷감을 나눠주며 그들의 마음을 달랬다. 한 노파가 다가와 현덕공, 우리를 위해 앞장서 주시오. 조조가 우리 마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연실 눈물을 찍어내며 매달렸다. 유비는 노파의 어깨를 감싸며 내가 약속하오. 그대들을 지킬 날이 올 것이요.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따뜻한 말은 병사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현덕공을 위해 싸우자고 외치며 사기를 북돋았다. 유비는 홀로 텐트에 앉아 관우와 장비를 떠올렸다. 형제들이여, 내가 너무 약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리라. 관우는 알량을 베고 조조의 진영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조조가 하사한 금은 보화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형님과의 의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칼을 닦으며 형님, 내가 간다. 비장한 결의로 다짐했다. 그의 청룡 언월도는 달빛 아래 의리로 빛났다. 오관 참육장의 여정에서 그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동령관을 지나며 그는 병사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의리의 길이다. 단호히 외쳤고 낙양에서 맹탄을 베며 형님께 가는 길을 막는 자는 없다. 거침없이 포효했다. 황하도구에서 마지막 장수 진기를 베며 그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형님, 이제 가까워졌다. 유비는 원소의 진영에서 관우가 5 관문을 뚫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장비와 함께 기뻐하며 운장이 온다. 우리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외쳤다. 장비는 창을 들고 형님, 운장이 오면 조조를 박살내겠습니다. 호기롭게 말했다. 유비는 미소 지으며 장비, 우리 목표는 조조를 치는 것만이 아니다. 한시를 부흥시키고 백성을 구해야 한다. 그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관우가 도착하는 날, 유비는 성문 앞에서 그를 맞이하며 눈물을 흘렸다. 운장, 네가 와줬구나. 관우는 무릎을 꿇으며 형님, 늦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맹세했다. 그들의 재회는 하북의 황량한 들판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207년 봄, 형주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다. 유비는 원소의 그늘을 벗어나 유표의 형주로 피신한 지 벌써 6해가 지났다. 그는 신야라는 작은 성에 주둔하며 조조의 남하를 막는 최전선에서 버텨왔지만 유표의 눈길은 늘 경계로 가득했다. 유표는 유비를 후하게 대접하며 술자리를 베풀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야심을 두려워했다. 유비의 명성이 형주 백성들 사이에 퍼지자 유표의 수하들은 은밀히 중얼거렸다. 유비는 이를 알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나이는 이미 46, 세월이 흘러 허벅지에 살이 붙은 것을 보며 그는 한탄했다. 예전처럼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던 날들이 그리웠다.
밤마다 그는 홀로 앉아 생각했다. 나의 길은 어디로 가는가? 한시를 되살리려면 강한 기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타인의 울타리의 메인 신세일 뿐.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주름진 이마와 희끗희끗한 수염이 세월의 무상함을 일깨웠다. 형주의 백성들은 유비를 따랐지만 유표의 세력은 그를 멀리했다. 유비는 병사들을 돌보며 그들의 충성을 얻으려 애썼다. 한 병사가 다가와 물었다. 장군, 언제쯤 우리도 큰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유비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때가 오면 함께 나아가자.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바로 천하의 대세를 읽고 계책을 세울 수 있는 뛰어난 책사였다. 그는 주변의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중 서서라는 자가 눈에 띄었다. 서서는 원래 조조의 휘하에서 일하다가 어머니의 일로 형주로 왔던 인물로 지략이 뛰어났다. 유비는 서서를 만나자마자 그의 통찰에 감탄했다. 서서는 유비의 물음에 조조의 세력이 이미 하북을 장악했으니 남하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비는 그를 중용하며 물었다. 그대처럼 현명한 자가 내 곁에 있으니 든든하다. 서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장군, 제 능력은 미미합니다. 더 큰 그릇을 찾으셔야 합니다. 유비의 군영에서 서서는 밤늦게까지 유비와 대화를 나누었다. 서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분은 인덕이 있지만 아직 기반이 약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조조가 서서의 어머니를 미끼로 계략을 부리자 서서는 어쩔 수 없이 유비를 떠나야 했다. 떠나기 전 서서는 유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장군, 제가 떠나지만 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자로 와룡이라 불립니다. 이 사람을 얻으시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유비의 눈이 빛났다. 그를 데려와 줄 수 있겠소. 서서는 단호히 대답했다. 이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군께서 몸소 찾아가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서서는 떠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갈량이라면 유비 장군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터. 제갈량은 양양 서쪽 농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는 27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깊었다. 낮에는 논밭을 가꾸며 책을 읽고 밤에는 별을 보며 천하의 형세를 생각했다. 그의 동생 제갈규는 형의 그런 모습을 보며 걱정했다. 형님, 왜 세상에 나서지 않으십니까? 제갈량은 웃으며 답했다. 때가 오지 않았다. 나는 주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의 친구 최주평은 가끔 찾아와 논의를 벌였다. 최주평은 제갈량의 지혜를 높이 사며 말했다. 그대처럼 통찰이 깊은 자가 어찌 사냐에 묻혀 사는가.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어지러워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는 유비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 유비는 인의가 깊지만 아직 세력이 약하다. 과연 그가 나를 찾을까? 유비는 서서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농중으로 향했다. 첫 번째 방문이었다.
산길을 오르며 유비는 기대에 부풀었다. 와룡이라 불리는 자라면 내 꿈을 실현해 줄 수 있을 터. 그러나 도착해 보니 제갈량은 외출 중이었다. 집에는 제갈균만이 있었다. 제갈균은 유비를 보며 놀랐다. 유비 장군이시군요. 형님은 지금 없으십니다. 유비는 실망했지만 이름을 적어 남기고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장비가 투덜거렸다. 한낱 서생을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오다니. 유비는 장비를 나무랐다. 인재를 얻으려면 성의가 필요하다. 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의 뜻이 옳습니다. 몇 달 후, 겨울이 깊어 눈이 내리는 날 유비는 다시 농중을 찾았다. 추위가 뼈를 에웠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이번에도 제갈량은 없었다. 대신 최주평을 만났다. 최주평은 유비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인품을 시험하듯 물었다. 장군, 천하를 어떻게 보십니까? 유비는 솔직히 답했다. 조조의 세력이 강하지만 한시를 되살리고 백성을 구하고 싶소. 최주평은 속으로 감탄했다. 이 사람은 진심이다. 그러나 제갈량을 만나지 못한 유비는 다시 돌아갔다. 장비는 더 불만을 터뜨리며 두 번이나 헛걸음이라니. 차라리 군사를 보내 데려오시지요. 유비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인재는 강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성의로 감동시켜야 한다. 관우는 형님의 인내를 보며 생각했다. 형님의 그릇이 크시다. 봄이 되자 유비는 세 번째로 농중을 향했다. 이번에는 제갈량이 집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유비는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1시간이 흘렀을 때 장비는 초조해하며 중얼거렸다. 형님, 깨우시지요. 유비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쉬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제갈량은 깨어 유비를 보고 놀랐다. 유비 장군이시군요. 유비는 공손히 인사했다. 선생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성의에 감동했다. 3번이나 찾아오시다니. 그는 유비를 안으로 청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제갈량은 천하의 형세를 분석했다. 조조는 이미 천하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기 어렵습니다. 손권은 강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니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유비는 귀를 기울였다. 제갈량은 이어 말했다. 장군께서는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십시오. 그러면 조조와 손권과 함께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비는 그의 말에 크게 감명받았다. 선생의 식견이 놀랍소. 제갈량은 유비의 눈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백성을 아끼고 인의가 깊다. 나의 주인이 될 만하다. 유비는 간청했다. 선생, 나와 함께 하시겠소. 제갈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성의에 감동했습니다. 함께 한시를 되살립시다. 이렇게 유비와 제갈량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제갈량은 출사하며 동생 제갈균에게 말했다. 이제 세상에 나서야 할 때다. 제갈균은 형의 결정을 지지했다.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을 보며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은 기쁨에 젖었다.
이제 내 길이 보인다. 형주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듯 했다. 서서는 조조의 진영에서 유비의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와룡을 얻으셨군. 제갈량은 농중을 떠나며 과거를 회상했다. 낙양에서 남아하던 날, 나는 천하를 꿈꿨다. 이제 그 꿈을 실현할 때, 유비의 군영에서 제갈량은 즉시 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적벽의 불길은 멀었다. 유비는 제갈량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 형주를 어떻게 지키면 좋겠소? 제갈량은 답했다. 유표의 세력이 약해지면 기회가 옵니다. 유표는 병상에 누워 자신의 후계를 고민했다. 유비를 믿을 수 있을까? 그의 수하들은 유비를 배척했지만 유비는 조용히 기다렸다. 서서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내가 추천한 제갈량이 유비를 도울 테니 안심하라. 서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앞날이 밝아지겠군. 제갈량의 친구 최주평은 소식을 듣고 웃었다. 드디어 산을 내려갔구나. 제갈량은 유비의 인덕을 보며 확신했다. 이분이라면 백성을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유비는 관우에게 말했다. 운장, 제갈량 선생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관우는 대답했다. 형님의 선택이 옳습니다. 장비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제갈량의 계책을 듣고 감탄했다. 이 서생이 제법이군. 형주의 백성들은 유비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농부가 말했다. 유비 장군 곁에 현자가 왔다더군. 제갈량은 논밭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이제 책략으로 천하를 가꾸어야 한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미래를 그렸다. 천하 3분의 계책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시련이 남아 있었다. 유표의 병세가 악화되자 형주의 세력들은 동요했다. 유비는 제갈량의 조언을 따르며 대비했다. 제갈량은 유비의 충성을 시험하듯 물었다. 장군, 한시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겠습니까? 유비는 단호히 답했다. 목숨을 바치겠소. 제갈량은 만족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유비의 군영은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은 제갈량의 지혜를 소문으로 들었다. 한 병사가 말하길, 와룡 선생이 오셨다니 이제 승리가 보인다. 제갈량은 홀로 앉아 천하의 지도를 그렸다. 형주를 기반으로 익주를 노려야 한다. 유비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 관우는 제갈량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깊이를 느꼈다. 선생, 조조를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제갈량은 미소 지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장비는 제갈량의 계책을 듣고 호탕하게 웃었다. 좋다, 이대로 가자. 유표의 진영에서는 유비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유표는 죽기 전 아들에게 유비를 조심하라 당부했다. 하지만 유비는 유표의 장례를 치르며 충성을 보였다. 제갈량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장군의 인덕이 백성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207년의 봄은 지나갔다. 유비의 운명은 제갈량과의 만남으로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 조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다.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큰 전쟁이 올 테니.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그들의 대화는 밤을 지새웠다. 서서는 조조 곁에서 유비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장군, 건투를 빈다. 제갈량의 가족들은 그의 출사를 걱정했지만 지지했다. 제갈량은 편지에 썼다. 내 길을 가겠다. 최주평은 다른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와룡이 날아오른다. 형주의 사냐는 조용했지만 천하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은 것을 하늘의 은혜라 여겼다. 그의 좌절의 나날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제갈량은 유비의 야망을 채워주며 자신의 꿈을 펼쳤다. 이렇게 군신의 인연은 깊어졌다.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을 형제처럼 대했다. 208년 여름, 중원을 평정한 조조의 발걸음은 남쪽으로 향했다. 그는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형주를 노렸다. 천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의 야심은 불타올랐다. 조조는 군영에서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형주를 취하면 강남도 내 손안이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속으로는 생각하기를 유표는 이미 병들어 쇠약하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형주의 유표는 병상에 누워 후계를 고민했다. 그의 아들 유종은 아직 어리고 유기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유표는 수아들에게 물었다. 조조가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채모는 속으로 계산했다. 조조의 군세가 강하니 항복이 상책이다. 유표가 죽자 유종은 채모의 말을 따랐다. 조조에게 항복 서신을 보냈다. 이 소식은 유비에게 청천벽력이었다. 신야에서 조조의 선봉을 막아내던 유비는 제갈량에게 물었다. 이제 어찌해야 하오? 제갈량은 침착히 답했다. 남쪽으로 후퇴하십시오.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또다시 떠돌이가 되다니.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백성들을 버리지 말라. 함께 가자. 수십만 백성들이 유비를 따랐다. 행군은 느려졌지만 유비의 인덕은 빛났다. 한 노인이 유비에게 말했다. 장군, 당신을 따르니 두렵지 않습니다. 유비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걱정했다. 조조의 추격이 빠르다. 양양으로 향하던 중 양양 성문이 조조군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이 왔다. 유비는 당양으로 후퇴를 명령했다. 그의 처자도 함께였다. 조조의 정예 기병 5천이 하루 300리를 달려 장판에서 유비군을 덮쳤다. 유비군은 대패했으며 혼란 속에서 유비는 처자와 흩어졌다. 그의 마음은 찢어졌다. 아내와 아들을 잃으면 어찌하랴. 장비는 당양교에 서서 창을 들었다. 나는 장비다. 다리를 건너려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다. 그의 포효는 조조군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장비는 속으로 다짐했다. 형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조우는 혼란 속에서 유비의 아들 유선과 간부인을 찾았다.
그는 말을 달려 적진을 뚫었다. 그의 창은 적을 베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좋은즉 조자룡은 생각했다. 주공의 혈통을 지켜야 한다. 마침내 그는 유선과 간부인을 가까스로 구했다. 유비는 조자룡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자룡, 네가 아니었다면 어찌 됐을까? 유비군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유비의 인덕은 병사들의 충성을 더 키웠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다. 이제 손권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제가 강동으로 가겠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잡았다. 선생의 지혜에 모든 걸 맡기요. 제갈량은 강동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차분했다. 손권은 젊지만 야심이 크다. 그를 설득하여 연합을 맺어야 한다. 손권은 조조의 남하 소식을 듣고 고민했다. 항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싸워야 하는가. 그의 수하 장소는 항복을 주장했다. 조조의 군세가 너무 강합니다. 주공, 목숨을 보전하십시오. 장소는 속으로 생각했다. 항복하면 안위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은 반대했다. 주공, 싸워야 합니다. 조조는 북방 사람으로 수전에 약합니다. 노숙은 제갈량의 도착을 기다렸다. 그는 유비와의 동맹을 믿었다. 제갈량이 손권을 만나자 그는 조조의 위세를 과장했다. 조조의 군대는 100만에 달합니다. 주공, 항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손권은 자존심이 상했다. 그의 눈이 번뜩이며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그의 전략이 먹혔다. 조조군은 멀리 와 피곤하고 북방 사람들은 물에 익숙지 않습니다. 오군의 수군이 우위입니다. 손권은 주유를 불렀다. 주유는 조조군의 약점을 분석했다. 제 병력 5만이면 충분합니다. 주유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이름으로 천하를 떨치리라. 그는 젊은 나이에 대도독이 되었지만 책임이 무거웠다. 주유는 노숙과 의논했다. 제갈량은 유능하지만 우리 오나라의 공을 가로채지 않게 해야 한다. 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맹은 필요하지만 주도권은 우리가 쥡니다. 손권은 결단을 내렸다. 조조는 오래전부터 한시를 패하려 했다. 반한 세력인 그들과 싸우자. 그는 주유와 정봉에게 3만 수군을 주었다. 유비군과 합쳐 5만 연합군이 조조의 20만에 맞섰다. 적벽에서 양군이 대치했다. 초전에서 조조군은 수전에 익숙지 않아 패배를 맛보았다. 조조는 군대를 오림으로 물렸고 연합군은 남쪽 기슭에 주둔했다. 주유는 황계를 불렀다. 황계는 고육계를 제안했다. 황계는 군사회의에서 주유의 작전에 반대하는 척하며 심한 매질을 받는 연출로 조조군을 속이자고 했다. 황계는 투항하는 척하며 조조의 진영으로 배를 타고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제가 거짓 항복하여 조조군에 접근하겠습니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 불로 태우기 쉽습니다. 황계는 주유를 보며 생각했다. 내 몸을 바쳐 오나라를 지키리라. 그는 주유의 충신으로 나이가 많았지만 충성이 깊었다. 제갈량은 기상을 살폈다. 동남풍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예측했다. 곧 바람이 불어올 것이요. 주유는 제갈량의 말을 듣고 속으로 경계했다. 이자가 내 공을 빼앗으려 하나. 하지만 동맹을 위해 참았다. 208년 11월 동남풍이 불었다. 황계는 수십 척의 화공선을 이끌고 조조군으로 돌진했다. 투항하는 배로 오인한 조조군은 방심을 하고 있었다. 불길이 조조에 연결된 전선을 삼켰다. 조조군은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있었다. 병사들이 외쳤다. 불이다. 도망쳐라. 조조는 이를 보며 이를 갈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군대는 연합군의 화공작전에 속절없이 대패하고 말았다. 주유는 수군을 이끌고 적진으로 돌격했다. 유비군도 관우, 장비 조운을 보내 퇴로를 막았다. 관우는 칼을 휘두르며 생각했다. 형님의 원수를 갚는다. 장비는 포효하며 조조놈들 죽어라. 조운은 창을 찌르며 다짐했다. 주공의 은혜를 갚는다. 조조는 패배를 인정하고 화북으로 퇴각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 패배가 내 야심을 꺾을 수 없다. 적벽대전 승리 후 조조군이 물러나자 유비는 형주 남부의 무릉, 장사, 계양, 영릉 사군을 점령했다. 현지 관리들은 유비의 명성을 듣고 항복했다. 한태수가 말했다. 유비 장군의 인의에 따르겠습니다. 유비는 백성들을 달랬다. 이제 평안이 올 것이다. 손권은 유기를 형주자사로 임명했다. 유기는 유표의 장자로 유비와 가까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기는 병으로 곧 죽었다. 유비는 자연스럽게 형주를 차지했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제갈량의 천하 3분계가 첫걸음을 뗐다. 손권은 유비의 세력을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조조가 공동의 적이니 우호를 유지해야 한다. 그는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냈다. 손부인은 강인한 여인으로 유비를 만나며 생각했다. 오나라의 이익을 위해 결혼하지만 내 마음은 자유다. 유비는 왼쪽 장군과 형주목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제갈량에게 말했다. 선생 덕에 여기까지 왔소. 제갈량은 답했다. 아직 시작입니다. 유비의 세력은 부상했다. 관우는 형주를 지키며 다짐했다. 형님의 기반을 굳히리라. 장비는 병사들을 훈련하며 이제 조조를 칠 차례다. 조우는 유비의 아들인 유선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미래의 주인이다. 주유는 적벽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제갈량의 그림자가 거슬렸다. 그렇지만 노숙은 주유를 달래며 동맹은 계속 필요합니다. 고육책으로 화공전을 성공시킨 황계는 상처를 치료하며 회상했다. 내 전략이 오나라를 구했다. 조조는 허창으로 돌아와 군대를 재정비했다. 패배의 교훈을 새기리라. 형주의 백성들은 유비의 통치를 반겼다. 한 농부가 말하길 유비 장군이 오니 살 길이 보인다. 이즈음 유비는 제갈량과 미래를 논했다. 제갈량은 다음 계책을 말했다. 이제 익주를 노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형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시점에 손권의 사절이 왔다.
우리는 우호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유비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반겼다. 공동의 적이 있으니 함께하자. 손부인은 유비 곁에 서 있으면서도 오나라에 계속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속으로 계산했다. 유비의 야심을 주공에게 알려야 한다. 책사 제갈량은 유비의 다음 횡보를 위해 지도를 보며 계획을 세웠다. 천하삼분의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 적벽대전 승리 후 유비의 군영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은 노래하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적벽의 승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화북으로 돌아간 조조의 수하들은 패배를 반성했다. 다음에는 물에 익숙해져야 한다. 강동에서 주유는 손권에게 보고했다. 죽은 유비를 주시하십시오. 손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치적 결혼이 효과를 발휘하길 바라고 있다. 유비는 병사들을 순시하며 관우에게 명했다. 형주를 철저히 지켜라. 관우는 청룡 언월도를 닦으며 다짐했다. 누구도 뚫지 못하게 하리라. 유비 진영 병영에서 조자룡은 훈련을 감독하며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적벽대전의 맹렬한 불길은 수많은 배와 함께 조조의 거대한 야심을 제로 만들었고 삼국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유비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형주라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마침내 독립된 세력을 갖추게 되었다.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은 승리의 순간에도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손권의 힘을 빌려 조조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의 힘을 경계하며 천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유비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했다. 그의 명성은 파죽지세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의 삶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비의 인덕은 오나라에까지 전해졌다. 유비와 혼인한 손부인은 남편의 따뜻함과 진실된 마음에 감탄하며 오라버니인 손권에게 이 사람은 결코 주공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오나라에서는 유비는 당신과 싸워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얻어 천하를 얻으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알아차리고 긴장과 함께 유비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적벽에서 참패한 조조는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썼다. 겉으로는 평정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천하통일의 야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형주를 반드시 되찾으리라 다짐했지만 아직은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나라에서는 주군인 손권이 책사 주유에게 물었다. 유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주유는 단호하게 답했다. 경계하되 아직은 그를 이용하십시오. 이 동맹의 미래를 고민하던 노숙은 유비와 오나라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오랜 전투를 마친 황제는 자신이 맡은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퇴역을 고민했다. 한편 유비의 충직한 장수들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관우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형주를 진정한 우리 땅으로 만들자고 외쳤고 장비는 다음 전투를 기다리며 창을 휘두르는 훈련에 매진했다. 조우는 유비의 아들 유선을 품에 안고 내가 자랄 때까지 반드시 지키리라고 다짐했다. 209년 봄, 형주의 강물은 여전히 차갑게 흘렀다.
유비는 남부 사군을 안정시키며 백성들의 삶을 돌보았다. 그는 제갈량과 함께 지도를 펼치고 말했다. 형주가 우리 기반이지만 손권의 눈길이 거슬립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공, 손권은 형주를 노릴 것입니다. 강동의 상류라 요새지입니다. 한편 손권은 강동에서 주유의 보고를 듣고 고민했다. 유비가 남부 사군을 차지했으니 우리 이익을 해친다. 그의 야심은 형주 전체를 삼키려 할 터. 손권은 수하들에게 물었다. 유비에게 형주 남부 사군을 어떻게 할까? 장소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맹이지만 우리 땅을 지켜야 합니다. 주유는 남군을 빼앗은 후 유비에게 넘기기를 꺼렸다. 그는 손권에게 말했다. 남군은 우리 피로 얻은 땅입니다. 유비에게 주면 세력이 커집니다. 주유는 속으로 계산했다. 내 공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유비는 적벽대전 후 손권의 도움을 받아 남부 사군을 얻고 손권은 이 땅을 유비가 다스리도록 사실상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손권이 유비와 조조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손권은 유비가 자신의 세력권 밖에 있는 남부 사군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조조를 막는 방파제로 이용하려 했다. 유비는 이 땅을 발판 삼아 세력을 확장하고 나중에 촉을 얻기 위한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 두 세력 모두 상대방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손권은 유비에게 남부 사군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며 유비가 이 땅을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 적벽대전 직후 유비는 형주 남부 사군을 설득을 통해 얻게 되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하소연했다. 형주 땅이 좁아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하기 어렵소. 남군을 요구해야 하오. 제갈량은 답했다. 손권을 자극하지 말고 설득하십시오. 유비의 사절이 강동으로 갔다. 손권은 이를 듣고 화를 냈다. 유비가 욕심이 많군. 하지만 조조가 북방에 있으니 동맹을 깨기 어렵다. 주유가 병으로 죽자 노숙이 실권을 잡았다. 노숙은 손권에게 건의했다. 주공, 조조가 공동의 적입니다. 유비와 다투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남군을 빌려주십시오. 손권은 고민 끝에 동의했다. 빌려주는 것으로 하자. 노숙은 속으로 안도했다. 이로써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유비의 인덕을 높이 샀다. 유비는 남군을 얻자 기뻐하며 선생의 계책 덕분이요. 하지만 손권의 불신을 느꼈다. 210년 손권은 여동생 손부인을 강동으로 불러들였다. 손부인은 유비의 아내로 강인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유비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가 부르시니 가봐야 합니다. 유선을 데리고 가겠어요. 유비는 놀랐다. 유선은 내 혈통이요. 손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유선을 데려가 오나라의 인질로 삼아 유비를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은과 장비가 강을 막아섰다. 조은은 창을 들고 외쳤다. 유선 공자를 데려갈 수 없다. 장비는 포효했다. 손부인, 돌아가라. 손부인은 이를 갈며 돌아갔다. 이 사건으로 양측의 불신이 깊어졌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물었다. 이제 어찌하오?
제갈량은 단호히 말했다. 주공, 형주만으로는 조조를 막기 어렵습니다. 익주는 천엄의 땅으로 고조께서 제업을 이룬 곳입니다. 그곳을 차지하십시오. 유비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천하삼분의 다음 단계로군. 제갈량은 속으로 다짐했다. 주공의 기반을 넓혀 한시를 되살리리라. 211년 익주목 유장은 장로와 조조의 위협에 시달렸다. 그는 신하들에게 물었다. 유비를 초청해 도움을 받자. 법정은 속으로 기뻐하며 유비 장군이라면 유장을 대신할 수 있다. 장송도 동의했다. 그는 유비의 명성을 듣고 마음을 기울였다. 유장의 사절이 유비에게 왔다. 익주로 오시어 장로를 막아주십시오. 유비는 제갈량과 의논했다. 이는 기회입니다. 제갈량은 웃었다. 가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비는 관우를 형주에 남기고 제갈량, 장비, 조운 등을 데리고 수만 병력을 이끌고 익주로 들어갔다. 유장은 유비를 후대했다. 백성성에 주둔하며 장로를 방비하시오. 유비는 그곳에서 병사들을 훈련하며 기다렸다. 법정은 유비를 만나 말했다. 유장 주공은 무능합니다. 장군께서 익주를 차지하십시오. 장송도 지도를 주며 유비를 설득했다. 익주의 산천을 보시니 어떠하십니까? 유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민했다. 유장은 한실 종실이니 배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갈량은 말했다. 천하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방통은 유비의 군사로 지략이 뛰어났다. 그는 유비에게 말했다. 오늘의 계책은 신속함에 있습니다. 유장과 결별하고 촉을 점령하십시오. 방통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 지혜로 주공의 대업을 돕니라. 그는 젊은 나이에 야심이 컸다. 212년 유비는 유장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촉으로 진군하라. 방통은 선봉이 되어 낙성을 공격했다. 그의 계책은 날카로웠다. 적의 약점을 찌르자. 그러나 유장군의 화살이 날아왔다. 방통은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유비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내가 한 팔을 잃었구나. 그의 눈물이 병사들의 가슴을 적셨다. 방통의 죽음으로 진군이 지체되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원군을 요청했다. 선생, 형주에서 와주시오. 제갈량은 관우에게 형주를 맡기고 장비, 조운 등을 이끌고 촉으로 향했다. 길은 험난했고 익주로 향하는 유비군의 여정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특히 낙성에서 방통이 전사한 후 그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홀로 남은 제갈량은 방통의 지혜를 그리워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유비의 대업을 완수해야 할 때였다. 한편 장비는 파군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태수 어만을 생포했으나 어만은 늙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는 늙었지만 절개는 변치 않는다고 외쳤다. 장비는 그런 어만의 굳건한 기계에 깊이 감복했다. 그는 어만을 풀어주며 당신의 충성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어만은 뜻밖의 관용에 놀라 스스로 유비에게 항복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익주에 많은 성들이 잇따라 문을 열며 유비군에게 길을 터주었다. 장비는 내심 뿌듯했다. 자신의 호탕한 성격이 주군의 대업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214년 마침내 유비군은 유장의 본거지인 성도를 포위했다. 성 안에는 넉넉한 양식이 있었고 병사들의 의지도 강했다. 하지만 성주 유장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 부자가 익주를 다스린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백성들에게 큰 은덕을 베풀지 못했다며 한탄했다. 3년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을 보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유비 장군은 한실의 종친이며 너그러운 인덕이 있으니 항복하자고 선언했다. 마침내 유장은 성문을 열고 유비에게 항복했다. 유비는 항복한 유장을 후하게 대접하며 형주로 가셔서 편히 지내십시오라고 말했다. 유장은 성도를 떠나며 백성들을 구한 선택이다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유비는 성도에 들어가자마자 익주의 유력 인사들을 등용하며 새로운 통치를 시작했다. 법정과 이엄을 중용하여 법치를 펼쳤고 제갈량은 유비에게 주공, 이제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유비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이제 평안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인덕은 촉당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유비의 익주 점령 소식은 곧바로 각지로 전해졌다. 관우는 형주에서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형님의 대업이 드디어 가까워진 것이다. 한편 손권은 이를 갈며 분노했다. 유비가 기어코 촉을 차지했구나. 하지만 노숙은 아직은 조조가 더 큰 위협이라고 달래며 동맹의 균형을 강조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다. 주공, 이제 천하 3분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북방의 조조를 향하고 있었다. 밤마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촉을 더욱 강하게 만들 방법을 논의하며 야심을 불태웠다. 유비의 촉 정착은 안정되었지만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손권의 사절이 촉으로 와서 동맹을 확인하려 했지만 유비는 그들을 대접하면서도 속으로 그들의 속내를 경계했다. 제갈량은 방통의 빈자리를 채우며 지도 위에서 다음 목표인 한중을 그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안정의 때임을 알고 있었다. 촉의 백성들은 새로운 주인 유비를 반겼다. 한 농부는 유비 장군이 오니 살 길이 열렸다며 기뻐했다. 장비는 다음 전투를 기다리며 병사들을 훈련시켰고 조우는 유비의 후계자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비는 방통의 무덤에 술을 부으며 그의 지혜를 그리워했다. 유비의 야심은 불타올랐고 촉당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215년 가을, 한중의 산맥은 차가운 바람에 휩싸였다. 황량한 산등성이 사이로 조조의 깃발이 펄럭였다. 그는 한중의 군벌 장로를 항복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며 군영에서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한중을 얻었으니 촉의 목을 조를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속으로 그는 계산했다. 유비가 촉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 한중을 요새로 삼아 그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장로는 조조에게 무릎 꿇으며 속으로 안도했다.
더 이상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겠구나. 그는 가족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길 바란다. 조조는 장압을 파견해 파중 지역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장압은 군대를 이끌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유비의 수하 장비를 꺾으면 내 이름이 천하에 울리리라. 그의 창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유비는 소식을 듣고 성도에서 제갈량과 의논했다. 조조가 한중을 차지했소. 어찌해야 하오? 제갈량은 지도를 펼치며 침착히 답했다. 한중은 초계 북쪽 문호여 천하 3분계의 요충지입니다. 이르면 안 됩니다. 유비는 장비를 불렀다. 운장은 형주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파중으로 가서 장압을 막아라. 장비는 장팔사모를 어깨에 메고 호탕하게 웃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장암놈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는 말을 달리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나를 따르라. 장비의 포효는 산을 뒤흔들었다. 파중에서 장비는 장압과 맞섰다. 장압은 장비를 보며 이를 갈았다. 이 야만인을 꺾어야 한다. 하지만 장비의 창은 번개처럼 날았다. 장압은 결국 후퇴했고 장비는 성도로 돌아와 유비 앞에 무릎 꿇었다. 형님, 위기를 막았습니다. 유비는 장비를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 덕에 촉이 안전하다. 법정은 유비 곁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주공, 한중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조조가 그곳을 요새로 삼으면 촉은 위태로워집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과거 조조에게 어머니를 잃은 원한이 그를 뜨겁게 만들었다. 법정은 밤마다 홀로 앉아 생각했다. 내 계책으로 조조를 무릎 꿇게 하리라. 하지만 그의 야심은 정적을 만들었고 그는 불안에 떨었다. 내 지위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유비는 법정의 말을 듣고 고민했다. 조조의 세력이 강하다. 쉽게 뺏을 수 있을까? 법정은 단호히 말했다. 사내는 죽음 속에서 삶을 구해야 합니다. 주공, 결단을 내리십시오. 유비는 제갈량을 바라보았다. 제갈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의 말이 옳습니다. 한중을 차지해야 천하 3분의 꿈이 완성됩니다. 217년 유비는 결의를 다졌다. 한중을 치자. 그는 장비 마초, 오란을 선봉으로 삼아 진군했다. 마초는 말을 달리며 과거를 떠올렸다. 내 부친을 죽인 조조를 치는 날이 왔구나. 그의 창에는 복수심이 서렸다. 마초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조조의 군대를 짓밟아라. 오라는 조용히 군대를 정비하며 다짐했다. 주공의 명령을 완수하리라. 그는 젊었지만 충성이 깊었다. 조조는 유비의 움직임을 듣고 분노했다. 유비가 감히 한중을 노리다니. 그는 하후연을 한중에 보냈다. 하후연은 정군산에 주둔하며 병사들에게 외쳤다. 유비군을 막아라. 이곳은 내 조카의 땅이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하후연은 조조의 신뢰를 받는 장수로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유비 따위는 내 손으로 끝장내리라. 219년 봄
유비군은 정군산에서 하후연의 주력과 맞섰다. 법정은 유비에게 계책을 바쳤다. 황충 장군으로 하여금 고지에서 기다리게 하십시오. 적의 사기가 꺾일 때 기습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충을 믿소. 황충은 노장이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용맹은 삼군의 으뜸이었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고지에 올랐다. 내 명예에 걸고 하후연을 베리라. 그의 손에 든 칼은 단단했다. 황충은 병사들에게 말했다. 기다려라. 때가 오면 적을 쓸어버린다.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패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젊을 때 전장에서 달리던 날들, 이제 노년이지만 주공을 위해 싸운다. 적의 사기가 떨어진 틈을 노려 황충은 돌진했다. 그의 칼이 하후연의 목을 정확히 쳤다. 하후연은 쓰러지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다. 내 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조조군은 혼란에 빠졌다. 병사들이 외쳤다. 주장이 죽었다. 도망쳐라. 유비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황충의 공이 크다. 그는 황충을 불러 포상했다. 내 용맹이 한중을 열었다. 황충은 무릎 꿇으며 말했다. 주공,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노년의 영광으로 뜨거웠다. 조조는 하후연의 죽음 소식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내 친척을 잃었구나. 그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향했다. 유비놈을 치리라. 그의 군대는 거대한 파도 같았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유비군은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방어했다. 조조군은 보급이 어렵고 지리에 익숙지 않았다. 조조는 군영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한중은 닭갈비 같구나. 버리기 아깝지만 먹을 게 없다. 그는 퇴각을 명령했다. 병사들은 지친 발걸음으로 물러났다. 조조는 허창으로 돌아가며 속으로 후회했다. 유비를 너무 얕잡아 봤다. 한중은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유비는 한중을 완전히 점령했다. 219년 여름, 그는 한중왕에 즉위했다. 한시를 되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르오. 그의 선언은 천하에 울렸다. 유비는 고조 유방이 한중왕에 올라 천하를 얻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는 백성들 앞에서 맹세했다. 한실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한중왕 만세. 제갈량은 유비의 즉위를 보며 만족했다. 내 천하 3분계가 한 걸음 나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익주와 형주를 연결해 북벌을 준비해야 한다. 책임이 크구나. 그는 밤마다 지도를 펼치며 계획을 세웠다. 유비가 마침내 한중왕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형주를 지키던 관우는 크게 기뻐했다. 형님의 위협이 이토록 대단하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형주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유비가 한중왕에 등극하면서 관우 역시 신분이 크게 상승했다. 이는 관우가 오랜 세월 유비를 위해 쌓은 공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 상승은 관우의 자만심을 키웠다. 그는 자신의 공적에 비해 다른 장수들을 낮게 평가했고, 특히 오나라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는 오판을 하게 된다. 특히 동호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이는 부하들인 미방과 사인의 불만을 키웠다. 미방은 속으로 관우 장군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군, 이렇게 중얼거렸고, 사인은 저 오만함이 언젠가 큰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했다. 촉에 있던 장비는 유비의 즉위 소식에 순수하게 기뻐했다. 형님, 이제 북벌입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전장에서 약하면 죽는다. 그의 거친 태도는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불만도 쌓이게 했다. 한 병사는 뒤에서 장군이 너무 세다고 불평했다. 한편 법정은 한중 전투의 공으로 유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그의 야심은 더욱 커졌다. 이 기회에 더 높은 자리를 얻으리라. 그러나 그의 원한을 쉽게 잊지 못하는 성격은 정적을 만들었고, 밤마다 내 지위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며 불안에 떨었다. 강동의 손권은 유비가 한중왕에 즉위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유비가 한시를 자처하며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군. 그는 형주를 돌려주지 않는 유비에 대한 미움을 키웠다. 결국 손권은 여몽을 불러 조조와 손을 잡아 관우를 치고 형주를 기습할 계획을 세워라고 명령했다. 여몽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공, 맡겨주십시오라고 답했고, 속으로 자신의 지략으로 오나라의 위세를 떨치리라 다짐했다. 이때 유비는 한중의 왕궁에서 관우에게 편지를 보냈다. 운장, 형주를 굳게 지키며 조조를 압박하라. 관우는 명령을 받들며 자신의 청룡 언월도가 여전히 날카롭다고 확신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조조를 치는 날이 가까웠다고 외치며 사기를 북돋았다. 한중 전투에서 공을 세운 황충은 정군산의 승리로 노년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마초는 가족의 복수를 다짐하며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제갈량은 지도를 펼치며 북벌을 꿈꾸었다. 한중은 시작일 뿐이다. 유비는 한중의 왕궁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유선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한실의 미래다라고 미소 지었다. 유비의 촉 정착은 빠르게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유비의 인덕을 칭송하며 한중왕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비의 여정에는 도전이 끝나지 않았다. 형주에서는 관우의 오만과 미방 사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고, 강동에서는 손권과 여몽이 형주를 노리고 있었다. 조조는 한중 패배를 반성하며 유비를 다시 칠 새로운 계책을 세웠다. 삼국의 운명을 바꾼 한중의 승리, 그리고 유비의 한중왕 즉위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유비와 제갈량은 밤마다 촉을 강하게 만들 방법을 논의하며 대업을 향한 불타는 야심을 키웠다. 촉의 모든 이들은 한중의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219년 여름, 형주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관우의 마음은 북벌의 결의로 불타올랐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른 소식이 전해지자 관우는 형주에서 군세를 정비했다. 그는 청룡 언월도를 닦으며 생각했다.
형님의 승리가 조조를 압박할 때다. 이제 내가 양양과 번성을 치리라.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관우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조조의 땅을 밟아 한실의 위엄을 세우자. 군대는 북쪽으로 진군했다. 이는 유비의 한중 승리와 호응하는 전략이었다. 조조는 허창에서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다. 관우가 움직이다니. 그의 무용을 알지만 위협을 없애야 한다. 조조는 우금과 방덕을 구원군으로 보냈다. 우금은 군대를 이끌며 자신만만했다. 관우를 막아 내공을 세우리라. 방덕은 관우의 옛 주인 조조를 위해 충성을 다짐했다. 내 창으로 관우를 베리라. 관우는 번성과 양양을 포위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그는 물을 이용한 계책을 세웠다. 제방을 터뜨려라. 물이 불어나 우금의 7군단을 덮쳤다. 병사들은 물에 휩쓸려 혼란에 빠졌다. 우금은 항복하며 무릎 꿇었다. 내 패배다. 방덕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관우의 군대에 포로가 되었다. 관우는 방덕을 설득했다. 조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방덕은 이를 거부했다. 내 충성은 변치 않는다. 관우는 그의 기계를 높이 사참수했다. 이 승리로 중원이 흔들렸다. 호족들은 관우에게 호응하며 조조의 반기를 들 계획을 세웠다. 조조는 위기를 느꼈다. 허도를 옮겨야 하는가?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존중이 섞였다. 관우의 용맹을 아끼지만 내 천하를 위협한다. 손권은 강동에서 관우의 승리를 듣고 이를 갈았다. 관우가 형주에서 세력을 키우니 우리 위협이다. 그는 관계 개선을 위해 아들을 관우의 딸과 혼인시키자 제안했다. 관우는 이를 듣고 비웃었다. 호랑이의 딸이 어찌 개의 새끼와 짝짓는가. 이 모욕에 손권은 분노했다. 관우가 나를 업신여기다니. 그의 가슴은 질투와 분노로 타올랐다. 조조의 모사 사마이와 장제는 조조에게 건의했다. 손권과 밀통에 관우의 배후를 치게 하십시오. 조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손권에게 형주 공격을 묵인하는 대신 강남의 영토를 인정하리라. 조조는 편지를 보내며 생각했다. 관우를 끌어들이고 싶지만 제거해야 한다. 손권은 여몽을 불렀다. 형주를 기습하라. 여몽은 계책을 세웠다. 병사들을 평민 복장으로 입히고 상선에 숨겨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지략으로 오나라를 지키리라. 여몽은 과거 관우와의 인연을 떠올렸다. 하지만 주공의 명령이 우선이다. 관우의 후방 수비를 맡은 미방과 부사이는 관우와 불화가 깊었다. 미방은 관우의 오만에 불만을 쌓았다. 그는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 이런 태도는 부하들인 미방과 사인에게 큰 불만을 샀다. 미방은 속으로 장군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라고 중얼거렸고, 사인은 저 오만함이 언젠가 큰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했다. 바로 이 틈을 여몽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관우의 오만함을 간파하고 치밀한 심리전을 펼쳤다. 여몽은 관우의 부하인 미방과 사인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냈다. 항복하면 목숨을 보전해 주겠다. 그들의 불만을 이용한 교활한 계략이었다.
결국 미방과 사이는 이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다. 여몽은 이들의 도움으로 강릉과 공안을 거의 저항 없이 점령했다. 그의 군대는 철저히 은밀하게 움직였고 북쪽의 번성을 공략하던 관우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참 전투를 벌이던 관우에게 후방인 형주가 함락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관우는 크게 놀라며 즉시 후퇴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여몽은 관우보다 한 수 앞서 있었다. 그는 관우군 병사들의 가족을 찾아내 후하게 대접하며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병사들은 가족의 안녕 소식에 희망을 품었고 전의를 상실한 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관우의 군대는 고립되었고 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맥성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맥성에서 겨우 숨을 돌린 관우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선권의 군대가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주연과 반장이 이끄는 오나라 군대가 관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219년 12월 결국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은 임저에서 반장의 부장인 마충에게 생포되었다. 관우는 포박된 채 외쳤다. 나와 황숙은 도원에서 의리를 맺었다. 어찌 옥연에게 항복하랴. 손권은 관우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했다. 손권은 결국 관우 부자를 처형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관우의 의리를 아꼈지만 형주를 차지하려는 자신의 세력을 위해선 그의 죽음이 필수적이었다. 비정한 선택의 대가로 유비의 분노가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성도에서 이 소식을 접한 유비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 의식을 되찾은 그는 온몸으로 통곡하며 외쳤다. 나와 운장이 함께 살고 죽기로 맹세했거늘 그가 가니 나 혼자 어찌 살겠는가. 그의 슬픔은 단순한 상실을 넘어섰다. 도원에서 맺었던 맹세가 산산이 부서진 듯한 고통이었다. 유비의 가슴은 복수심으로 타올랐고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파군에 있던 장비 역시 관우의 죽음 소식에 격노했다. 그는 매일 술에 취해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고 핏발선 눈에는 광기가 번들거렸다. 대형, 어찌 이런 일이. 당장 오나라를 치자. 내가 선봉이 되리라. 장비의 분노는 폭풍 같았고 그의 거친 태도는 부하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전장에서 약하면 죽는다. 그의 매질은 병사들을 단련했지만 동시에 원망을 샀다. 한 병사는 뒤에서 장군이 너무 심하다며 불평했고 그의 거친 성정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유비는 장비를 걱정했다. 익장, 내 형벌이 지나치다. 부하들을 매질하며 곁에 두는 것은 화를 부르는 길이다. 유비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장비는 귀를 닫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 형님, 오나라를 치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유비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성을 잃은 장비의 광기는 더 큰 비극의 전조가 되었다. 장비의 난폭함에 시달리던 부하 범강과 장딸은 결국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비가 술에 취해 잠든 밤, 그들은 몰래 장비의 영체로 들어가 그의 목을 베었다. 장군, 우리도 살고 싶소. 범강의 떨리는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장딸의 손은 칼을 움켜쥐며 떨렸다. 그들은 장비의 수급을 들고 오나라로 도망쳤다. 오호대 장군의 한 축이자 촉한의 차기 장군이었던 그의 최후는 너무나 허망했다. 손권은 장비의 수급을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유비의 분노가 우리를 향한다. 그는 범강과 장딸을 보호하며 유비와 조조가 싸울 틈을 노릴 계획을 세웠다. 한편 유비는 두 번째 형제의 죽음 소식에 또다시 기절했다. 깨어난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두 아우가 모두 갔으니 나 혼자 어찌 사랴. 유비의 가슴은 슬픔과 분노로 터질 듯했다. 제갈량과 조온이 조비가 한나라를 찬탈했으니 오나라가 아닌 위가 주적이라고 간했지만 유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내 원수를 갚을 자는 손권뿐이다. 오를 삼키면 죽어도 한이 없다. 그는 도원결의의 맹세를 되새기며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관우와 장비의 죽음은 유비의 정신적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그는 밤마다 자책하며 내가 운장을 홀로 두지 않았더라면, 익장에게 성미를 다스리라고 강하게 말했더라면 하고 후회했다. 유비의 군영은 슬픔과 분노로 뒤섞였다. 백성들조차 주공의 아픔이 크다며 그의 고통을 함께했다. 유비는 군대를 소집하며 오를 치자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울렸다. 제갈량은 홀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 길이 촉한을 망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유비의 마음은 이미 복수로만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전쟁의 불길은 그렇게 타올랐다. 221년 봄, 성도의 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위패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도원에서 맺은 의리가 어제 같은데 이제 홀로 남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관우의 충의와 장비의 용맹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두 아우를 잃은 이 고통, 어찌 견디랴.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패였고 눈빛은 예전의 온기를 잃었다. 신하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했다. 조우는 유비 곁에서 조용히 지켰다. 주공의 슬픔이 너무 깊다. 유비는 밤마다 도원결의를 떠올렸다. 관우와 장비가 함께 술을 나누던 그때 세 사람은 천하를 꿈꿨다. 이제 그 꿈은 유비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책했다. 내가 운장을 형주에 홀로 두지 않았더라면, 익장의 성정을 더 다잡았더라면.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얼룩졌다. 제갈량은 유비를 찾아와 위로했다. 주공, 슬픔을 힘으로 바꾸십시오.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은 오직 복수뿐이다.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한 신하가 속삭였다. 황상의 안색이 어두우시다. 유비는 거울을 보며 한숨 쉬었다.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221년 4월, 제갈량과 허정이 유비를 찾아왔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비가 한나라를 찬탈하고 황제를 자칭했습니다. 주공께서 한의 정통을 잇는 황제에 오르셔야 합니다.
유비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어찌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소. 허정이 간했다. 주공, 한실의 깃발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바랍니다. 유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했지만 신하들의 뜻을 따랐다. 성도 북쪽 무담산 남쪽에서 그는 천지의 제사를 지내며 황제에 즉위했다. 국호는 한 후세의 촉한이라 불렸다. 유비는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다. 나는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로 한실의 정통을 잇는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지만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운장, 익장, 너희의 원수를 갚아 한실을 되살리리라. 그는 제갈량을 승상으로 허정을 사도로 임명하며 관직 체계를 정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나라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다. 제갈량은 지도를 펼치며 간했다. 주공, 조비가 하늘 찬탈한 것이 천하의 공적입니다. 위를 먼저 치고 오는 나중에 터벌하십시오. 그는 선권의 죄가 조비만 못하다고 설득했다. 조은도 무릎 꿇으며 말했다. 국적은 조조요, 손권이 아닙니다. 위를 먼저 멸하면 오는 저절로 굴복할 것입니다. 그는 오와의 전쟁이 시간과 병력을 낭비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비는 단호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더 이상 간하지 마라.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손권이 장비의 원수인 범강과 장따를 보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신하들은 유비의 분노를 두려워해 침묵했다. 일부는 그의 감정에 영합했다. 한 장수가 말했다. 오를 쳐서 두 장군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를 삼켜야 한다. 그의 마음은 복수에 사로잡혔다. 평생 신중했던 유비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밤마다 관우와 장비의 꿈을 꾸었다. 운장이 말했다. 형님,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오. 익장이 외쳤다. 오를 쳐야 합니다. 유비는 그 꿈에서 깨어나 통곡했다. 이 원한을 풀지 않으면 눈을 감지 못하리라. 그는 60세가 넘은 나이를 느끼며 체념했다. 내 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복수로 모든 것을 끝내리라. 관우와 장비의 죽음 이후 유비는 슬픔과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제갈량과 마주하던 시간을 피했다. 제갈량의 차분한 이성이 자신의 불타는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유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생은 나와 형제의 의리를 모른다. 이 고통을 알 리 없다. 그렇게 그는 홀로 외로이 복수만을 꿈꾸었다. 그의 충신조우는 병사들을 훈련시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는 황제의 뜻이니 따를 뿐이라 생각했지만 복수심이 불러올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유비의 곁을 지키며 두 장군의 뜻을 이어가리라고 다짐했다. 촉한의 관직을 다스리던 허정은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황상의 복수심이 이토록 클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의 중대사가 개인적인 분노에 의해 결정될까봐 두려웠다.
황상의 분노가 천하를 뒤흔들겠구나.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주가 겪는 슬픔을 이해했다. 한 노인은 황상의 뜻이 곧 우리의 길이다라고 말하며 유비의 결의에 지지를 보냈다. 유비는 이 지지에 힘입어 군영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오를 쳐서 두 아우의 원수를 갚자. 그의 외침은 하늘을 울렸고 병사들 역시 복수의 함성으로 화답했다. 제갈량은 홀로 지도를 펼치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오와의 전쟁이 촉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유비의 이성이 복수심에 가려져 위험한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를 말릴 힘이 없었다. 유비는 매일 밤 관우와 장비의 위패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했다. 운장, 익장, 내 남은 생을 바쳐 너희 원수를 갚으리라. 그의 복수심은 마치 불길처럼 타올라 온몸을 집어삼켰다. 촉한의 깃발은 높이 올랐지만 그 아래 유비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새로운 전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바람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촉한의 모든 것을 걸게 될 위험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